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일 배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일명 제3자 변제 방법인데요.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기업이 자금을 낸 재단을 통해서 대신 해주기로 하고 네.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일 배상 합의라는 것이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른 것이죠. 네.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에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고도 네. 임금을 착취당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죠. 네.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임금을 착취했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이 이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의 한일 합의안은 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 이행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행하겠다는 건데 일단 강제징용 배상 재단을 설립해서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기금을 대고 네. 그 재단 기금으로 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대는 것이고 네. 일본 기업은 차차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방안이에요. 예, 뭐 포스코도 100억 원을 기금을 낸다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언뜻 들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피해 국가가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 역할이 좀 뒤바뀐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배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네. 그 개인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도 일본 기업이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죠. 예. 그것도 바로 이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들어서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 협정 내용이 무엇이냐면 1965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협정을 체결했던 것인데 일본과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예.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인 자산과 일본이 투자한 자본 등을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보상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 대신 그 대가로 한국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예. 한일 협정이 1965년에 맺어졌던 거예요. 뭐 당시에도 이 협정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반대하였고 시위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 정권에서는 이 협정 체결을 마무리 지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결된 협정 때문에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끼리 주고받는 협정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그리고 주된 피해자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반영되지 않은 이런 협정이 피해자 입장에서 유효하다고 보일 수 있느냐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됐던 것이거든요.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가 좀 어긋났던 그런 셈인데 네. 일본 측에서는 어쨌든 이 한일 협정을 근거로 해서 개인을 포함한 모든 강제징용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피해자 개인들은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없이 국가 간 체결된 이런 합의로 인해서 개인의 피해는 배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네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에 이뤄서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먼저는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일철주금이라는 전범 기업을 전신으로 하는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먼저 1997년에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네, 뭐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이니까 역시 다 패소했어요. 그 이유도
그 1965년 한일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예. 일본 법원은 이 협정 때문에 더 이상 일본 기업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1, 2심은 역시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었는데 대법원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고 결국은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던 것이죠. 예. 이 판결에 대해서 또 일본 측에서는 그 한일 그 협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네. 결정이다. 네.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반발도 했고 또 외교 분쟁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결국 2018년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예. 일본은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자 우리도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고 또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됐고 예. 당시에 일본 불매 운동도 크게 일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냉각된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 보겠다 하고 내놓은 정부의 이 제3자 변제안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갈등 또 반발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 기업이 돈을 모아서 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들어봐도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런데다가 일단 뭐 이 방안이 좋냐 떠나냐를 떠나서 이게 우리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판결을 최종적으로 네네, 내렸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전범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우리 기업,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거의 반강제로 돈을 모아서 피해자 배상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과도 없는데 사실 제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과거든요. 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는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가해자한테 머리를 숙이고 대신 배상해 줄 테니까 하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치료비나 합의금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죽은 피해자의 친구가 대신 내주면서 가해자한테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피해자한테 강요를 하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국민 여론 반대 여론이 많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것이 정말로 정부의 그 입장처럼 한일 관계 회복이라든지 우리 경제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일본에게 준 것에 비해서 얻은 게 없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WTO 제소했던 것도 바로 취했다면서요. 네, 저희는 그냥 다 했더라고요. 예. 이게 뭐 동시 이행, 같이 이행하자라는 게 있고 먼저 이행하고 그럼 너네가 이런 선이행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선이행을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제3자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WTO 제소 취하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약정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선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도 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도움이 되면 뭐 좋겠지만 지금 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푸는 게 지금 우리의 최악의 무역 적자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나 경제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반도체 수출 수입 문제도 미국의 반도체 규제라든지 보조금 뒤통수 문제가 더 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기술까지 빼앗길 지금 위험에 이른 것인데 이상하게 엉뚱한 곳이죠. 일본과의 이런 일들을 하고 일본이 반도체 수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본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일본이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화이트 리스트 회복인데 네. 이것도 아직은 조율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G7이 이번에 초청됐다는 뭐 뉴스도 예, 나오긴 맞습니다. 하던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받는 것은 크지 않은데 그냥 외교의 실패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 변제의 경우는 네. 변제한 쪽에서 채무자에게 소위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우리 기업이 후에 이제 일본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저는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 게 일단 정무적 외교적 판단이 어떻냐는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권 분립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부가 좀 너무 쉽게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법률적으로도 그래요. 구상권 문제는 이런 제3자 변제에 있어서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제3자가 변제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인, 뭐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죠. 네. 혹은 보험회사가 예, 맞습니다. 변제하는 보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대신 변제한 보증인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원래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행사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게 기본적인 그 법적인 원칙인데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예, 예. 제3자 변제 이후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을 음.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의 또 정식 판결을 아예 위배시키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네. 또 정부에서 지금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이 에 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1998년 판결이 1965년 한일 협정에 반하는 것이었다라고 또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기존에 일본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권 분립의 문제, 이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네. 피해자가 빠졌다는 것, 네. 또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가 빠졌다는 것.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졸속적으로 협정을 한 것인데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계속 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의견이 빠진 예. 어떤 협정 같은 것이 위안부 협정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일으켜 왔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제3자 변제안 역시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피해자들은 이제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뭐 수억 원을 예. 준다고 해도 사과 안 하면 합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어서 벌써 일부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제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피해자들의 아픔과 요구를 이해하고 사과하는 것인데 그 제일 핵심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빠뜨려 버린 외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